반갑습니다. 끊기네. 좀 끊기죠? 안 끊겨요? 퇴근하자마자 봐서 좋다고요? 제가 네? 다 계획한 거죠. 여러분들 퇴근할 시간 맞춰서 집에 돌아가는 길 지루하지 말라고, 집에 돌아가는 길 허투루 보내지 말고 유익한 시간 되라고. 염색 안 했어요. 머리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코스모스 모자 달라고요? 갖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일정이 있어서 올해는 못해요. 한 1시간 5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닭가슴살 볶음밥 먹고 있어요. 뭐 예쁘다고요? 선물 받았어요. 모자 굿즈로 팔 거냐고요? 팔았으면 좋겠어요? 팔기로 했던 거 아니냐고요? 사실 맞아요. 마치 우리가 합의되지 않았던 척 다시 한번 여론조사 해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같으니까 추가로 몇 개만 제작을 좀 해볼게요. 오늘 운동했어요. 이번 주 무려 5일 내내 했습니다. 대단하죠? 등 했냐고요? 아니요. 오늘 하반신 했습니다. 하반신과 어깨.
가슴은 어제 했어요.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요즘 할 게 없어가지고 뭘 안 합니다. 할 게 없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뭘 하려고 하지 않아. 할 게 없음을 즐겨.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미리 말할게요. 오늘 좀 피곤합니다. 오늘 좀 피곤해요. 맛있어 보인다고요? 먹을만해요. 뭔가 먹고 싶은 게 없을 때 또는 먹기 귀찮을 때 뭐 운동도 하는 겸 먹어야겠다 했을 때 뭐랄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그거 알죠?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면은 기분이 안 좋아. 맛이 없어서. 근데 이거는 어쨌든 볶음밥이지만 양념도 많이 돼 있지만 닭가슴살이 몇 그램 들어가 있어? 12g. 그러니까 단백질이 12g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도움이 된다. 근데 맛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건 타일랜드네. 이게 카스타드인데 한국 카스타드랑 약간 미묘하게 달라. 미묘하게 다른 그 미묘한 부분이 맛있어. 이거 사서 드세요. 맛있어요. 어디서 사냐고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2끼를 먹고 많으면 3끼도 먹어요. 살찌는 체질로 변했냐고요? 아니요. 살찌는 체질은 아닌데 그냥 살찔 만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찌더라고요.
알다시피 여러분도 제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살찔 만한 음식을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좀 찌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아샷주가 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아샷주를 끊었죠. 천국의 계단 vs 러닝머신. 믿기 어렵겠지만 전 천국의 계단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궁금만 했어. 근데 이제 헬스장 가면은 그거 인기가 많아가지고 2대 있는데 항상 만석이에요. 그냥 저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 궁금 정도만 하고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PT 받았었죠. 저한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한 4년 전인가? 4년 전인가에 집에 혼자 있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라면 하나를 안성탕면이었어요. 딱 천일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철학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 행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모르겠으나 이 행복과 그 행복을 저울질해 봤을 때 자신의 인생, 눈 감는 그 마지막 순간에 뭐가 더 가치 있는가? 나는 그 라면 한 입이 더 가치 있었다. 저한테는 먹을 거는 중요합니다. 먹을 걸로 가끔 예민해질 때도 있어요. 이뻐 자주 한 이거 그거예요. 연락하라고. 때리고 싶으면 연락하라. 항상 이제 유효하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연락해. 항상 나는 항상 열려 있다. 언제든지 때리고 싶으면 연락하라. 요즘 애들은 전화 모양 그렇게 안 한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맞죠. 요즘은. 제 세대까지는 아무튼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받는 곳,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곳과 내 목소리가 전달되는 곳,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요 형태의 그 전화기를 저도 중학교 때인가까진 본 것 같아요. 그치, 공중전화 모양. 그 이후로는 이제 집전화라는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그 이제 주로 집전화죠. 다 핸드폰이 있으니 뭐. 저도 요즘 애들이랑 벌써 세대 차이를 느끼는 나이인가. 제가 느끼진 않죠, 사실 세대 차이를. 제가 느끼진 않아요. 그 요즘 애들이라고 해봤자 저는 뭐 몇 명 없어가지고 뭐 리오나 창훈이 있었죠. 근데 뭐 창훈이 이제 프로듀서인데
뭐 크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나이 차이를 제가 느끼지 않는 거 창훈이 느낄 수도 있겠죠. 뭐 세대 차이가 뭐가 있나요 주로? 꼰대는 꼰대인 거 모름. 아, 전 좀 꼰대예요. 밈? 아 근데 밈 같은 거는 요즘에 뭐 너나 나나 다 핸드폰을 보고 SNS를 보고 유행이 워낙 빨리 퍼져가지고 약간 세대를 아우르지 않나? 밈이나 유행 같은 거는. 야 인별 DM으로 연락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뭔가 릴스 보내고 뭐 쇼츠 아니, 릴스 보내고 뭐 겸사겸사 느낌인 것 같아. 겸사겸사. 뭔 느낌인지 알겠거든. 겸사 인스타그램 하는 김에 DM까지 하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안 하니까. 사복데이라는 게 있다고요. 사복데이. 그냥 꼭 사복데이가 있어야 하나? 요즘 교복 예쁘게 나오잖아요. 뭐하러 사복을 그렇게 입고 싶어 해? 20년만 참으면은 20년이 뭐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니까 6년만 참으면은 남은 평생을 사복 입고 살아야 되는데 뭐하러 사복을 입고 싶어? 교복 입고 싶어질걸요 나중에. 지나봐야 알아요. 안 지나봐서 모른다. 지나보면 압니다. 그때 차라리 그냥 남들 사복데이에 사복 입을 때 나는 주때 있게 교복 입을 걸. 난 내 소신대로 나만의 유니크함을 유지할 걸.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학창 시절이라는 게 중요해요. 뭐랄까. 아, 뭐 공부만 이렇게 계속했으면은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학창 시절 친구들과 성인이 돼서도 꾸준히 연이 이어진다.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하면은 학창 시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왜냐면 그때는 싫어도 봐야 되고 싫어도 가야 되고 강제적으로 뭔가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하면서 나오는 이 재미들, 다이나믹함. 놀토 있고 없고 나 노는 토요일이 있었죠. 2주에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도 있었는데 저 학교를 별로 안 다녀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와닿진 않아요 사실. 놀라운 토요일 아니고 노는 토요일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쉬었는데 저는 그리고 막 4교시 끝나고 뭐 조퇴하고 그랬어가지고 그 토요일에 쉰다라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좋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 놀라운 토요일은 이제 예능 예능이고 학교 놀토는 이제 노는 토요일 2주에 한 번.
나는 솔로 요즘 좀 챙겨봐요. 그 전 기수의 임팩트가 좀 세가지고 이번 기수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져가지고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도 보고 있어요. 어제 봤어요. 아무튼간에 그 낫솔에서는 그 세계관에서는 영식이 재밌는 것 같아. 영식이가 재밌는 것 같아. 그거 보려고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저도 참가하라고요. 저는 귀찮아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게 빠릅니다. 그리고 그건 이득이 있죠. 거기서 운 좋으면은 이게 뭔가 잘 맞으면은 사랑도 찾고 거기 나갔다는 거 저한테 인증하면 경품도 받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요즘 자주 온다고요? 요즘 자주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시 한번. 할 게 없어서 옵니다. 할 게 없어서. 다음 주? 다음 주에는 바빠요. 다음 주에는 좀 바쁩니다. 그래도 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노래를 막 듣는 건 아니고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보는데 이게 뭔가 애매한 거야. 느낌이 곡 수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는 한 플레이리스트에 곡 수가 200곡 있으면은 이게 뭐가 무슨 노래가 있었는지도 까먹고 약간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플레이리스트 무드가 쭉 맞아야 되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튀어.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정리 한번 했습니다. 최근에 요거 했네. 플레이리스트 정리. 플레이리스트가 원래 6개인가 있었어요. 6분할이 돼 있었는데 9분할 했습니다. 9분할. 구분할해서 원래 그 7777이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칠한 노래를 담는 칠한 노래를 담는 플레이리스트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노래들이 다 칠하긴 한데 약간 다르게 칠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지금은 예를 들면 힙합 느낌으로만 칠하고 싶은데 갑자기 팝하게 칠하네. 살짝 이게 튀는 거야. 거슬려. 그래서 이제 힙칠과 팝칠을 힙칠과 팝칠을 나눴어요. 그래서 힙칠을 쭉 정리하고 팝칠을 또 쭉 나눠 777에서 힙칠 팝칠로 이게 분리가 됐는데 힙하게 칠하지도 않고 팝하게 칠하지도 않은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상쾌하게 칠한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걔는 상칠이 됐어요. 그래서 힙칠, 팝칠, 상칠 이렇게 3분할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플레이리스트 중에 팝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피읍의 아의 받침이 피읍이에요. 팝하다고. 팝하다는 거는 팝칠이랑은 결이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팝칠은 팝한데 칠해야 돼. 팝한데 칠해야 하지만 그냥 팝은 그냥 팝은 뭔가 이렇게 팝하고 좀 경쾌하고 신나야 돼. 그래서 거기를 또 정리하는데 경쾌하고 신나는데 팝한데 정신 나갈 것처럼 신나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팝하기도 하지만 막 EDM 같은 애들. 그래서 걔네를 또 분리를 했어요. 걔는 이제 뭐라고 정리했더라 내가? 좀 길어가지고 이거 내 아이디가 아닌데. 이거 내 아이디 나중에 해놔야겠다. 아이디를 까먹었어요. 걔가 뭐라고 했더라? 렁신 나갈 것 같은 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걔는 따로 분리를 해서 진짜 막 내가 막 광기를 느끼고 싶다 할 때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힙칠, 팝칠, 상칠, 그다음 팝, 렁신 나갈 것 같은 팝. 여기에 이제 잔잔한 노래, 잔잔바리. 여기 그러니까 요런 애들도 이제 곡이 이제 분류가 달리 되는 거야. 이제 세분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잔잔바리랑 뭐였지? 요게 좀 어려웠어. 상쾌가 있고 상쾌는 약간 그 상쾌한 노래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자전거 타면서 바다가 연상되는 또는 어떤 그 바람을 맞으면서 듣고 싶은 그런 상쾌한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분리가 돼 있고 이제 어려웠던 게 코지. 코지한 애가 있고 코지 소파였을 거예요. 코지 소파랑 잔잔바리랑 상칠 이렇게 세 개를 굉장히 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미묘한 차이로 이거 분리를 했어야 돼. 왜냐면 느낌이 세 개가 다 비슷하거든. 근데 이제 코지 소파는 딱 상상이 들어요.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딱 젖고 싶다. 젖는다. 이렇게 딱 이렇게 축 처지면서 젖는다. 그러면 코지 소파. 근데 들으면서 약간 리듬은 타진다. 그러면 이제 상칠. 그리고 이게 뭔가 잔잔한데 젖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오히려 슬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냥 정말 잔잔하기만 해. 그러면 이제 잔잔바리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걸 분리하는데 좀 쉽지 않았어요. 그거 정리하고 이제 걔네들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서 이제 잠깐만 힙칠, 팝칠, 상칠, 팝, 렁신 나가는 팝, 코지, 잔잔바리, 상쾌 이렇게 8개죠. 8개인데 제가 구분할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빈이 짱짱의 재림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요 8개 친구들을 분류하면서 이제 하나씩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때 얘는 그냥 여기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너무 임팩트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재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다시 들으면서 근데 얘는 좋은데 여기에 있기에는 약간 내 기준 체급이 좀 작은데? 그럼 또 다른 쪽으로 분류되고. 그래서 분류 작업하는 시간이었죠. 제 말 이해하셨죠? 풀어줄 거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저만 들을 겁니다. 나중에 노래를 공유해 줄지언정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노래는 어떤 플레이리스트에 있다. 요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로그인 한번 해볼까? 나 이 아이디를 까먹어가지고. 애플로 로그인이 돼 있나? 근데 내 애플 아이디가 뭐더라? 허용함. 되고 있다. 신뢰함. 확인. 계속. 뭐야? 했잖아. 뭐야? 어? 꼭 문제가 발생해서 할 수가 없네. 다시 시도하래요.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난 문제 없는데. 아니, 로그인 해줘. 이게 내가, 아니면 아이디가 따로 있나? 기억이 안 나네. 로그인을 해놓고 로그아웃을 안 하니까 아이디가 따로 있진 않은데. 아, 로그인 해줘! 계속. 다시 시도. 아니, 로그인. 아니, 왜 브라우저에서만 로그인 해야 되는데. 됐잖아. 아, 한걸로 해. 안 해. 안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저를 방해하는 걸까요? 하여간 이거 다 개선해야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거 다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애플 주가 떨어지죠? 이거 개선 안 해서 그래요. 사실 그건 아니야.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다 플레이리스트가 있냐고요? 또 있어요. 전 3개가 있어요. 유튜브 뮤직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애플 뮤직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유튜브 뮤직에 플레이리스트가 있다가 얘가 좀 분류하기에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정신없어진 거야. 그래서 오케이, 얘는 이제 듣는 플레이리스트들 몇 개, 그러니까 뭐 This is K-pop이나 뭐 그런 거 몇 개만 이렇게 두고 얘는 일단 동결 애플 뮤직으로 가서 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얘도 뭔가 정신없어졌어.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가수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나 아니면 뭐 옛날 힙합, 옛날 R&B 연습생 때 듣던 거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다른 건 정리하기 좀 걷잡을 수 없다. 그 상태로 동결. 그다음에 스포티파이를 이제 좀 여기서까지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지면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얘는 좀 제가 잘 이렇게 뭐랄까 섬세한 터치가 들어가고 있어요. 스포티파이가 제일 디깅하기 좋은데 그런 거 디깅하기엔 제일 좋은 것 같고 사실 저는 막 연습생 시절이 지난 다음부터는 디깅을 이제 레성이나 창훈이나 뭐 패디 형한테 맡겼기 때문에 디깅은 잘 안 하는데 그냥 편하게 그 매주 금요일마다 신곡 레이더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스포티파이에서 만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가수랑 노래들인데 이제 신곡인 거야. 그걸 이렇게 쭉 한 30곡 정도 이렇게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매주 월요일인가에 이제 위클리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취향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준 건데 위클리는 조금 뭐랄까 신빙성이 좀 떨어져. 완전히 나를 간파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 취향이 뭔가 저는 그래도 좀 다양하게 듣는 편인데 뭔가 노래가 다 루즈해. 그래서 얘는 약간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개선해야죠. 얘 약간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근데 신곡 레이더는 그래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뭐 뭘 자꾸 개선해. 그죠? 뭐 모두가 개선할 필요는 없죠 사실. 불편한 놈이 떠나야지. 어플마다 소리 퀄리티가 달라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막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막 귀를 곤두세워가지고 감각을 모든 정신을 귀에만 집중하고 들어도 구분 못할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어차피 다 에어팟으로 듣지 않아요? 어차피 다 에어팟으로 듣는데 그러니까 막 모르겠네. 이게 에어팟에서도 구분이 되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비슷한 그걸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기가 중요하잖아요. 듣는 기기. 물론 어플이랑 오디오 음질도 그러니까 노래 자체의 음질도 중요는 하다만 이게 어쨌든 그 헤드폰이든 이어폰이든 하나를 거쳐서 나오는 거라서 솔직히 저는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가 맞는 플리도 듣죠. 제 노래만 들어서 그런 거 모른다고요. 제 노래도 그 1집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저도 막 그렇게까지 기술적인 건 잘 몰라요. 기술적인 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믹스와 마스터라는 걸 합니다. 노래를 다 만들고 녹음하고 뭐 이렇게 싹 다 하고 믹스라는 걸 해요. 믹스라는 걸 하면은 이제 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뭉쳐져 있던 소리들을 이렇게 쫙 펴줘요. 배합을 이렇게 쫙 해주는 거예요. 믹스로 쫙 배합을 해. 그다음에 마스터로 얘네를 이렇게
얘네를 쫙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마스터라는 걸로. 근데 이제 믹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마스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뭔가 잘 모르겠고 믹스까지는 이제 관여를 조금 하는데 이제 1집과 나머지 앨범들을 믹싱을 해준 엔지니어 분이 달라요. 그래서 1집이랑 나머지 앨범들을 들어보면은 뭔가 다를 거예요. 근데 1집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뭔가 나머지 뭐 코스모스 앨범 그러니까 투 다이프 앨범 하나밖에 없네. 투 다이프 앨범이랑 하나밖에 없네. 1집이랑 2집이 달라요. 아무튼 1집은 그러니까 2집은 딱 깔끔해요. 이게 뭔가 엄청나게 도드라져 있거나 뭔가 이런 게 크게 있지 않아. 좀 깔끔한 편이야. 근데 1집은 조금 이게 그래프가 좀 있어. 왜냐면은 엔지니어 어쨌든 제 첫 솔로 앨범이고 뭐 호흡을 맞춰본 엔지니어 분도 없어가지고 처음 호흡을 맞춰본 거였는데 이제 뭔가 좀 잘하고 싶으니까 막 이런저런 관여도 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해가지고 좀 더 개성 있어 1집은. 대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곡 하는데 진짜 하루에 4시간씩 한 4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은 이렇게 딱 깔끔하게 탁 해주셔가지고 크게 문제 없는데? 하고 이제 가가지고 조금씩만 수정 보고 그런 느낌. 근데 뭐 듣기에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1집은 조금 더 도드라진 부분이 있는 노래들이 있고 2집은 딱 깔끔해요. 3집은 2집을 이제 믹싱해주신 분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좀 깔끔할 거예요. 그 사실 도드라질 게 없어요 3집은. LOL은 또 그 해외에서 프로듀서들이 이제 믹싱을 따로 해가지고 그거는 그거대로 또 개성이 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렇게 일정하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공연할 때 제일 부르기 좋은 노래가 뭐냐고요? 제일 부르기 좋은 노래? 뭐 다른 거의 다 부르기 좋은데 부르기 어려운 노래들은 있죠. 뭐 깊은 밤의 위로 이런 거. 그거는 그렇게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높냐? 너무 섬세해. 너무 섬세해요. 다음 생은 깊은 밤의 위로보단 덜 섬세해요. 깊은 밤을 그래서 안 부르냐고요? 네, 그래서 안 부릅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노래를 들어봤냐고? 본 것 같은데 엄청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당장은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플레이리스트 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간만에 노래를 너무 많이 들었더니 좀 물립니다. 노래 듣는 게 좀 물려서.
ASMR 듣는 거 좋아하냐고요? 안 좋아합니다. 들어본 기억이 많지 않아요. 별로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뭐 크게 흥미가 없으니까 안 듣는 거겠죠? 라이트 제니 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단호하시다고요? 저 또 단호할 땐 단호한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허허실실 이렇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다가도 단호할 때는 확실하게 단호한 사람이에요. 삼직에 피처링 있냐고요? 궁금해요? 그러면은 6월 1일까지 좀 궁금해하면서 계세요. 아니 너무 이게 빨리 알려주면 더 재미없어요. 더 이상 스포 예정이 없는 건가요? 뭐 그거는 이제 좀 봐서 오늘 기분이 좀 스포할 기분이다 그럼 또 좀 하는 거고, 아 좀 과하다 그럼 또 안 하는 거고. 오늘 스포 당할 기분이라고요? 아이 그거 다 가짜 스포 당할 기분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가짜 스포 당할 기분한테 속으면 진짜 스포 당할 기분이 나왔을 때 이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운해요, 진짜 스포 당할 기분이. 다 그 가짜 스포 당할 기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항상 신경을 곤두세운 채로 계세요. 저 책 몇 권 읽었냐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아직도 미키 세븐을 읽고 있어요. 아직도 미키 세븐을 읽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는데 영화랑 꽤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좀 더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 아무튼 거의 다 읽었습니다. 다음 책은 분신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분신이라는 책. 지금 좀 더뎌가지고 미키 세븐 읽는, 왜냐면 미키 세븐 읽다가 절반 정도 읽었을 때 영화를 봤어. 그래가지고 약간 영화랑 비슷하겠지 하고 좀 미루다가 읽었는데 아니 웬걸 좀 다르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좀 더뎌졌어요. 그래서 템포 호흡이 좀 느려가지고 그 아무래도 일단 그 게이고 형은 추리 소설일 거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좀 이 느슨해진 템포를 확 긴장감을 줘야 돼. 느슨해진 호흡에.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것도 좀 읽고.
맞아요 미루는 거 아니냐고. 아예 안 그러죠. 저 마감일은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고 책을 그래도 많이 젖히고 많이 읽은 편인데 기억이 잘 안 나. 진짜 줄거리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줄거리만 기억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근데 또 나 같은 사람 두 번씩 안 보죠. 저는 책에 깊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행위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다시 안 읽습니다. 가짜 독서 아니냐고요. 아 독서 자체는 진짜였어요. 하지만 이게 읽고 바로 다음 거 읽으니까 여기에 몰입해서 여기게 좀 조금씩 기억에 희석돼. 패션 독서?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핸드폰 중독을 뭐랄까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읽기 시작한 거여가지고. 근데 또 신기하게 줄거리들은 거의 다 기억이 나. 금음은 아예 포기. 아 금음 읽을 거예요. 읽을 건데 일단은 그 추리 소설로 호흡을 한번 쫙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읽어야 돼.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뭐라 그래야 되지? 호흡이 좀 더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읽으면은 이게 뭔가 독서라는 거에 이게 한번 확 흐름을 딱 타야 이게 금음도 촤라락 읽히고 뭐 뭐든 간에 촤라락 읽히는데 미키 세븐이 읽다가 영화 보다가 읽으면서 이게 좀 호흡이 끊겼어. 이거 진짜 비행기에서 읽는 게 참 좋아요. 추리소설 읽다가 다른 책 읽으니까 흥미가 떨어지더라.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추리소설도 계속 읽으면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권 연속 추리소설을 읽어버리면 아 물려. 이게 막 그래서 약간 이 감흥이 없어진달까? 그래서 얘가 범인이겠지. 아니야? 아님 말고 약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처음 읽으면은 얘가 범인이겠지. 근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뭐야?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한 3번째 읽으면은 얘가 범인이겠지. 그래서 아니야? 그럼 아님 말어.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SF나 뭐 시 좀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 시 아니면 뭐 연애 소설 이런 쪽으로 살짝 우회해줬다가 또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 뭐 좀 따뜻한 책도 좀 읽어주고 아니면 약간 고전도 좀 읽어주고 고전을 읽다가 다시 추리소설을 읽으면 아씨 그래 이 맛이지 이런 느낌이 또 들어요. 언제부터 책이 좋아졌냐고요? 책이 좋아진 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3년도 사실상 22년도 크리스마스죠. 그때부터였는데 뭐 23년도로 치죠. 애매하니까 23년 1월로 치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책을 읽는 것도 재밌었는데 책을 고르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근데 어쨌든 책을 고르면 살 거 아니야. 그럼 산 거 뭐 어떻게 그냥 진열해 읽어야지. 그 읽는 거예요.
스포 싫어하는 편이야? 괜찮다. 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거야. 그거면은 그냥 절대 스포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가고, 뭐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대충 내용 알고 보면은 나쁠 거 없지 하는 거는 또 스포 들어 상관없고. 출판계의 빛과 소금 사기만 한다고. 그 출판사 중에 그 제가 말한 적 있지 않아요? 녹색광선인가? 녹색광선이라는 출판사의 책이 그 좀 예뻐요. 뭔가 이렇게 깔끔해. 군더더기 없는 느낌. 사놓고 안 읽은 책 맞냐고요? 좀 많아요. 일단은 그 기욤미소랑 기욤미소 책, 그 다음에 더글라스 케네디 책, 그리고 그 일본 작가 중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아무튼간에 그 탐미주의 신미주의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의 책을 이렇게 몇 권 샀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간에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해동 그 뭐라 그래 그거 독해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좀 밀어놨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읽지 않을까. 기욤미소 책은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좀 유치해지고 싶을 때, 내가 좀 유치해지고 싶을 때 읽을 것 같아요. 기욤미소 책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읽은 게 종이여자라는 책이거든요. 종이여자라는 책인데 재미없진 않아. 잘 읽혀. 잘 읽히는데 유치해.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읽고 나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 다른 거에도 손이 가더라고요. 못 먹는 남자처럼. 응? 뭐는 여자 남자를 좋아하나 보네. 그건 아니고요. 못 먹는 남자 그거 좀 볼만해요. 못 먹는 거식증인가? 좀 설명해드려요. 못 먹는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좀 재밌는 책인데 스포 당한 다음에 읽을 자신 있어요? 근데 어차피 기억 잘 안 나. 어차피 큰 줄거리밖에 말해줄 수 없어. 나는 못 먹는 남자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 둘이 있어요. 아이 둘이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앞뒤 다 자르고만 말해줄게요. 인트로인데 아이 둘이 어떤 연구소에서 무슨 가스를 마셔요. 그리고 나서 그 둘이 성인이 되겠죠. 왜 못 먹냐? 식사만 하면은 그 자기가 얼굴을 아는 사람의 죽음이 보이는 거야.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고개 꺾여가지고 밥 먹다가 이러고 누군가의 죽음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정신 착란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진짜 죽어. 그래서 그 운명을 막아보려 했는데 누군가 죽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 그 운명은. 그래서 고통스럽잖아.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얼굴을 아는 사람의 죽는 모습을 세세하게 봐야 한다라는 게. 그래서 밥을 안 먹어. 내가 남 죽는 꼴을 보느니 굶겠다. 나 굶겠어. 그러고
그리고 밥을 안 먹어요. 이온 음료 마시고 병원에 이제 VIP 고객이 되죠. 사실 VIP도 아니에요. 단골 손님 정도. 자주 입원해요.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못 먹는 남자예요. 안 먹는 남자가 맞죠. 못 먹는 남자가 맞나?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그 이제 주인공은 어쨌든 운명을 바꿔보려 했는데 한 3트 하고 실패해가지고 그냥 안 먹기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알고 보니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야. 너 뭐야? 서로 너 뭐야 하는데 주인공 말고 한 명 더 그 능력이 있는 애는 악역이에요. 악역인데 걔는 그 능력으로 약간 사업 비슷한 거래. 약간 어떤 사업이냐면은 어쨌든 얼굴을 아는 사람의 죽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장이야. 돈 많은 사장의 죽음을 봤어. 그러면 대신사라는 개념을 만들어.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거야.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돈 많은 사장한테 돈을 받아. 돈을 받고 대신 죽어줄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자기는 인센티브를 좀 받는 거야. 근데 대신 죽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빚더미에 나앉아서 이거 회생 불가인데 가족은 살려야지 하면서 목숨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주고 자기는 그 목숨을 줘.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 이 악역이 주인공한테 너 이거 사업 나랑 아이디어 좋지 않냐? 같이 하자. 근데 이제 주인공은 주인공이잖아. 발끈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가 너가 어떻게 인간의 생사를 왜 너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냐? 살 사람은 살고 안타깝지만 죽어야 하는 사람이 죽어야지 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죽느냐? 순리를 거스르지 마라. 하는데 그렇게 막 말다툼이 벌어지다가 몸싸움을 했는데 이제 주인공은 약골일 거 아니에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한 대 맞고 뻗어. 그래서 이렇게 기절한 다음에 눈을 뜨니까 차에 타 있어. 차에 타 있는데 이제 그 악역이 옆에 태우고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갔는데 이제 뭘 보여줘. 자, 야, 얌마 정신 차려 하면서 정신 차려. 이거 봐. 눈 똑바로 뜨고 네 눈으로 봐. 하면서 보여주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길거리에서 애원을 해. 막 애원하고 있어. 저게 뭘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술집 앞인데 이제 그 자기가 너무 빚더미에 나앉아가지고 사채업자들한테 딸이 팔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기 딸은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거 봐라. 저 사람 회생도 불가하고 지금 딸 여차하면은 막 누군 장기까지 팔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보다는 저 사람 물론 목숨 소중한 거 아는데 자기 딸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 아버지 된 도리로서 어쨌든 자기가 빚지고 딸까지 팔려갔는데 목숨값으로 딸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주인공이 거기서 혼란이 와. 약간 깊은 생각에 빠져.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근데 어쨌든 주인공이잖아. 그래서 딱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야. 난 그래도 정의의 편에 서야 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근데 이제 악역은 또 말해요. 생각해봐. 그래도 이거 아이디어 나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 물론 너 말도 틀린 건 아닌데 내 말 틀렸다고 할 수 있어? 약간 요런 느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가 중반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뭐 주인공이 그 악역의 어떤 그 어째 대신사 사업을 막 방해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어떤 기업 사장인데 기업 사장이 이제 뭐 아들내미랑 그 기업 사장이랑 뭐 사이가 틀어지고 뭐 이렇게 편붙고 저렇게 편붙고 해가지고 결국엔 해피엔딩이에요. 끝쯤이 좀 노잼이긴 해요. 뭔가 전개가 되게 잘 되다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러브 스토리도 있어. 러브 스토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정말 자기 어쨌든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왜냐면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볼 죽음이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 자주 입원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새로 부임된 간호사였나? 새로 부임된 간호사랑 이게 뭔가 이렇게 알콩달콩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 돼. 근데 이제 이 악역이 이렇게 뭐 그 여주인공도 이렇게 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는 뭔가 조금 뻔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쵸? 그 처음에 제가 말했죠. 어린아이 둘이 연구소에서 노란 가스를 마셨다고. 그 주인공이랑 악역 그 둘이 그 가스를 마셨던 거예요. 그 둘은 친구가 아니고 남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흘러갈 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흥미를 엄청 끈다기보다는 이제 잔뜩 끌어놓은 흥미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느낌으로 흘러가고, 중반부까지가 굉장히 흥미롭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 용두 3위까지는 아니고, 용두 뭐 그러니까 꼬리가 뱀 꼬리는 아니야. 한 이무기 정도? 용두 용미는 아닌데 결국엔 밥을 먹어요. 아, 결말이 뭐였지? 결국에 밥을 먹었는. 그래서 여주인공이랑 잘 돼. 알콩달콩 잘 돼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막 해피엔딩으로 가다가 밥을 마지막 그 장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 아기의 죽음을 보나? 그랬을 거야. 이건 사실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 악역은 교도소 안 가냐? 악역은 죽을걸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대충 줄거리만 기억이 나요. 구연동화 실 1인극의 신. 1인극 잘하죠. 저 1인극 잘합니다. 또 뭐 읽고 싶은 책 있어요? 제가 대충 설명해서 읽고 싶긴 한데 엄청나게 읽고 싶진 않아서 그냥 누가 대충 줄거리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책 있으면은 말하세요. 제가 그 중에 제가 읽은 책이 있으면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기억나는 대로요. 근데 기억이 왜곡되고 틀릴 수도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파과는 제가 안 봤어요. 브람스 읽다 말았다고요? 브람스가 해피냐? 그걸 해피엔딩으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잘 모르겠는데, 브람스를 아시나요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엄청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부부였나 커플이었나 아무튼 오랜 부부가 있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부부가 있고 젊은 남자가 나와요. 이거 이제 약간 그 옛날 1900년대에 약간 그 주로 다뤄지는
그런 어떤 약간 등장인물들과 시대적 배경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랜 부부가 있는데 이제 거의 주인공이 이제 여자라고 보면 되죠. 여자가 주인공이고 그 여자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게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조금 부부 아니에요? 커플이에요? 아무튼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나이 든 자신의 모습에 좀 자존감이 좀 떨어져. 그래도 잘은 사는데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거래처였나 어디서 이렇게 막 보다가 그 어떤 거래처 손님의 아들내미였나 누군가를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는데 젊은 남자가 이 여자한테 반해. 그래가지고 반하는데 마침 자기의 오랜 연인도 뭐 바람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한테 소홀해. 우리가 막 그러니까 만나고는 있는데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 헤어지지 않고 있는 정 때문에 만나고 있는. 그렇다고 헤어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젊은 남자가 이제 접근을 해. 그래서 젊은 남자가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뭐 몇 번 이렇게 오가다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구절이 그 구절 전체가 생각이 나진 않는데 눈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무나 뭐지 감미롭다 그랬나? 부드럽다 그랬나? 너무나 그 눈빛이 감미로워서 거북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눈길이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의 눈길이 너무 감미로워서 거북했다. 근데 이렇게 뭐 젊은 남자가 계속 대시를 하는 와중에 했던 대사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브람스 음악 들어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둘이 만나. 그러니까 약간 제가 예전에 말한 적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식. 저도 이렇게 저도 옛날에 추천해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뭐 가오리 회무침 좋아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뭐냐에 따라서 유럽식이냐 한국식이냐 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막 질색팔색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제가 고전 문학은 아니고 아무튼 그 시대의 어떤 문학에서 착안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간에 저는 이제 뭐 가오리 회무침을 사실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렇게 어떤 데이트 신청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제목이 된 거죠. 근데 전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근데 둘이 그리고 또 만나. 알콩달콩 잘 만나다가 근데 여자는 계속해서 뭔가 불편해. 남자가 너무 젊다는 것도 불편하고 자기의 오랜 연인도 계속 신경 쓰이고. 근데 이 젊은 남자는 아니 그러지 좀 마라. 우리 제대로 좀 사랑하자. 나 너 사랑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다가 여차저차 이랬다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내 맘이 내 맘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다가 거기서 생기는 어떤 남녀 간의 갈등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에는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오랜 연인한테 돌아가요. 연하면 그러고 그냥 떠나요. 오랜 연인한테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불편함이 좋은 거야. 익숙한 불편함? 익숙한 외로움, 익숙한 어떤 그 고독, 익숙하지 않은 뭔가 뭐라 그래 낯선 설렘보다 익숙한 고독이 더 편한 거야. 그 여자는. 오래된 연인도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랑이 막 뭔가 불꽃 튀는 그런 사랑보다는 이제 장작불씨 같은 사랑인데 익숙하니까.
그리고 그 오래된 연인은 바람을 이미 피우고 있어.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쌍방이야.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자기 여자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이렇게 막 잠깐 시간을 갖게 됐나? 그랬을 거야.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 남자도 바람을 피우고 자기가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운 여자랑 같이 있으면서 창가를 이렇게 그윽하게 보면서 뭔가 지금 여자 주인공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껴. 그래서 막 뭐 그 시선은 뭐 추위 창밖에 추위를 보고 있는 듯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자긴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근데 1900년대의 프랑스다. 근데 책 자체는 좀 낭만적이에요. 1900년대 프랑스라 하면은 뭐 사실 낭만적이잖아요. 낭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딱 눈길밖에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중간에도 나오고 끝에쯤에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눈길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게 뭐 그 뭐야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적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번역이 될 때는 눈길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눈길로 시작이 돼서 눈길로 이어지다가 눈길로 끝나는 그런 느낌. 황금의 고삐? 그것도 비슷해요, 내용이. 황금의 고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패배의 신호,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뭐 연인이 있고 뭐 누가 바람 피우고 누가 유혹하고 뭐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는 너무 가난하고 패배의 신호였나? 패배의 신호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있고 돈 많은 남자 주인공이 있어. 둘이 부부인가? 유행이었나? 그 같은 작가예요. 다 싸강 책이에요. 부부인가 그랬는데 또 어떤 젊은 남자가 나와요. 젊은 남자가 나오고 그 여자도 젊고 남편은 나이가 좀 있을 거야. 근데 돈이 많아. 젊은 남자는 눈이 맞아. 재미가 없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는 살지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젊은 남자랑 눈이 맞아. 그래서 떠나.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는 집으로. 근데 이건 되게 순해 보여요. 누가 순해 보냐? 이 남편이 순해 보여. 떠나서 이렇게 막 둘이 하는데 남편 계속 기다려.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조도 아니고 돌아오라. 언제가 됐든 돌아오라. 약간 요런 텐션이에요. 근데 이 둘이 계속 살다가 그 젊은 남자랑 이 와이프랑 계속 살다가 가난해가지고 막 힘들어. 그래서 피폐해져. 그래서 돌아가. 그래서 남편한테 돌아가나 그럴걸요? 패배의 신호 읽은 사람 있어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고 황금의 고삐가 내가 기억이 거의 안 난다. 그게 무슨 작곡가 얘기였나? 잠깐만 그 줄거리 좀 저도 볼게요. 이것도 아무튼 간에 사랑 얘기인데 이런 사랑이에요.
줄거리가 무슨 내용이었지? 그래, 이거 음악가 얘기인데 이것도 뭐 부유한 뭐 여자랑 빈곤한 음악가가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막 히스테릭을 엄청 부리나? 그럴 거야. 그 음악가는 마지막쯤에 엄청나게 영감을 확 받아가지고 기가 막힌 노래를 만드는데 여자가 막 히스테릭을 부려가지고 뭐 어떻게 결국에는 좀 안 좋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싸강책은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모모는 제가 너무 어릴 때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재밌게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게이고형 새 책이 나왔다고요? 20분 동안 책 얘기만 했어요. 맞아요. 책 줄거리 설명했습니다. 유익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퇴근길 심심하지 않게 수다도 떨면서 뭔가 간이 독서, 간접적 독서까지 하게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유익하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1시간 22분 동안. 왜 유익함에 집착하냐고요?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까지 하냐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이미지로 지금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유익할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 했던 쓰럽진 입 벌고 어떡하냐고요? 그거는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유익한 시간인데 이미지 메이킹이 그간 이미지 메이킹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뿐.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을 벗어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유익한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1인극이) 내가 1인극 그죠? 어렸을 때부터 또 좀 1인극을 했던 사람이어서 미래과거 시제 줄거리요? 아 근데 좀 지루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책을 거의 2-3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미래과거 시제는 그 뭐야 단편집이어가지고 단편모 그러니까 소설집 단편 모음집이어서
헷갈려요. 근데 미래과거 시제라는 책에 단편들이 있는데 단편들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과거 단편 모음집인 미래과거 시제라는 책의 단편들 중에 제목이 미래과거인 시제인 단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게 감성이 미쳤어. 약간 제 감성. (20페이지) 읽고 덮었다고요? 아직 감수성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3인가 고2로 알고 있거든요. 20페이지 읽고 덮으신 분께서.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감수성이 아직은 좀 그죠? 공부에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글자만 봐도 조금 물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으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력에 여기 적혀 있다니까요. 나이까진 적혀 있지 않지만 거의 다 적혀 있어가지고 그 종이 버려요. 안 돼요. 이건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거 상품 줘야 돼요. 경품을 줘야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안 적었어. 지역만 적었어. 언제는 사춘기라고 조롱하고. 제가 사춘기라고 조롱했어요? 저런, 미안합니다. 사춘기 때는 조롱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그건 조롱한 게 아니라 그냥 오지랖. 그냥 마침 제 라이브를 보는 김에 약간의 그냥 사춘기 때 너무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경각심. 조롱이 아니었어요. 또 우리가 오해했네. 왜 이렇게 저를 오해하세요? 다른 분들도 기억하죠?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도 여기 적혀 있고, 뭐 맞춰서 제가 소소한 경품 드린다 그랬던 것 같고, 아이디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쓰럽진이랑 이연박 그거 만든 사람 그것도 여기 적혀 있고, 경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2만 8천 원어치) 책을 샀다고요? 다도광이시네. 한 10권 정도를, 한 9권 10권 정도를 사신 건데. 저도 경품 주세요. 뭐 한 건 없는데 일단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최근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약간 저 같은 스타일이죠. 너는 너 할 말 해라. 나는 내 할 말 할게. 약간 그런 스타일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냥 바로 약간 왼쪽 귀에서 밴 하고
이제 본인의 소감을 계속 이야기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오히려 내가 말렸어. 나 원래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 얘기만 해서 그 얘기가 궁금해져 버렸어. 맞나요? 봐봐 지금도 지금도 맞다고. 아 그러네. 그죠? 아니 제가 계속 아까도 봤어요. 그 책 줄거리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갑자기 갑자기 계속 형형거리면서 하더라고요. 그거 웃겼죠. 나도 당신이 당신 말고 딴 데 쓰래서 오늘 책 샀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 저 오늘 책 12만 8천 원치 산 분은 그 남자친구 4년 만났다 그랬죠? 나 오늘 기억력 좋다. 그죠? 남자친구 4년 만나서 저 뭐야 남자친구한테 돈 안 쓰고 저한테 돈 쓰겠다는 거 제가 뜯어 말려서 오늘 책을 12만 8천 원치 샀다. 이득 본 거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12만 8천 원, 11만 5천 원 정도 아니다. 11만 5천 원 정도만 쓰고 그러면은 10만 5천 원, 13,000원 정도를 아낀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자회에 와서 완전 헐값에 책을 하나 샀으면은 12만 8천 원어치의 책량을 12만 8천 원어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뽑아줘야 가죠. 그래요? 저 오늘 학원 쨌다고요? 학원을 쨌어요? 학원도 좀 째는 맛이 있죠.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귀여운 일탈로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모든 어떤 그 원칙과 윤리를 다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나는 그 원칙, 윤리, 그 질서보다 학원을 쨌을 때 느끼는 내 감정과 거기서 생긴 추억 거기에 좀 더 뭔 소린지 모르겠고 님이 좋아요. 나도 알고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느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저렇게 한번 찝어주니까 확실하게 알겠네요. 아니 저 뭐야 송이님, 송이씨? 친구 만들 생각 없어요 여기서? 여기 친구 만들 생각 없어요? 혹시 어디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짧게 그냥 빠르게 이거 경기도 살고 몇 살이에요? 자 경기도에 사는
송이 씨와 친구가 되고 싶은 경기도민 분을 지금 좀 찾을게요. 여자분이세요. 경기도 살고 23세 A형이고 ESTJ. 친구 만들 생각이 있는 건가요, 혹시? 친구 만들 생각이 있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매칭 해드립니다. 만들어주세요. 경기도 정확하게 어디 쪽이죠? 이 도로 가버리면 조금 너무 넓기 때문에 의정부. 자,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23세 혹시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거리가 중요합니다. 의정부 쪽에 거주하시는 분 있나요? 의정부 쪽에 없어요? 근데 의정부가 어디 쪽이지? 의정부가 어디 있는지 모르네. 의정부가요. 자, 남양주에서는 좀 머네. 의정부 이쪽에 사는 사람 없어요? 저기 금호동, 용현동 이런 데 사는 분 안 계세요? 양주 멀지 않아요. (54세) 마포구? 마포구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제가 허락해야 됩니다. 저의 어떤 컨펌이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의정부 쪽 안 계시나요? 여러분? 진심 없냐고. 없다는 것 같은데. 택시 타고 간다고. 저 뚜니버스님 어디 사세요?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 고양시 산다고요? 고양시가 어디야?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고양동이라고요?
고양동에서 의정부동까지 거리 한번 볼까요? 아, 좀 먼데. 의정부에 사는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아니, 아니다. 두 돈 있다고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둘이 친구하세요. 둘이 친구하는데 고양동에 사시는데, 자, 둘이 친구하시는데 어디서 만나냐? 어디서 만나냐면 딱 중간 지점 제가 찾아드릴게요. 도봉산에서 만나세요. 도봉산에서 둘이 등산하고 인증샷 찍으면은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큰 경품을 드릴게요. 제가 도봉산 가봤어요. 도봉산에서 김밥까지 먹어봤기 때문에 도봉산 정상의 모습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자, 둘은 도봉산에서, 거기 김밥이 맛있어요. 참기름을 잔뜩 발라가지고 정상 그 추울 때 갔는데 벌벌 떨면서 그 참기름 잔뜩 발린 김밥을 먹을 때 그 어떤 폭력성, 참기름의 폭력성, 아무튼 되게 맛있으니까. 자, 아니, 늦었어요. 친구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고 이미 늦었고, 송이님이랑 뚜니버스님은 고양동과 의정부동의 중간 지점인 도봉산에서 만나는 걸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축하할 일이죠. 왜냐면 이게 진짜 학창 시절이 중요한 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회에서 새 친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김한빈의 버블라이브에선 아주 유익하고 생산적이게도 사회에서도 친구를 만들어준다. 전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간에 두 분은 고양동이 어디였더라? 아, 그래, 고양동과 의정부. 아니, 진짜 신기하리만큼 도봉산이 그 사이를 딱 갈라막고 있어. 의정부와 고양동을 도봉산이 딱 가로막고 있어. 신기하죠? 운명이죠. 아니, 도봉산에 그 김밥 진짜 맛있어요. 참기름 잔뜩 발린 김밥.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도봉산 김밥 관심 없다니까요. 아니, 관심 없는 거 알겠는데 진짜 맛있다니까요. 한번 먹어보세요. 김밥집 이름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김밥이 진짜 맛있었는데 김밥집 이름을 몰라. 까먹었어. 그걸 까먹었어. 잠깐만. 도봉산 김밥점 한번 보자. 도봉산 김밥집. 거기 진짜 맛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 입구가 있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막 등산 브랜드 쫙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느낌이 올 거예요. 참기름 냄새가 확 나는 가게가 있을 거야. 거기 딱 들어가시면 돼요. 참기름을 듬뿍 발라가지고. 참기름에 관심 없다고요? 아니, 관심 없는 거 알겠는데 한번 먹어보라니까요. 진짜 참기름이 이렇게 듬뿍 발려 있어가지고 그 도봉산이 또 좀 코스가 길어, 높아. 그래서 그 역경을 다 견디고 참고 참아서 올라갔을 때 입에서 약간 입도 건조해지고 그런 상황에 딱 입에 넣은 그 참기름 듬뿍 발린 김밥의 그 폭력적인 맛이 제가 감명 깊었어요. 근데 이제 가야겠다. 시간이 가야 하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강요당하시는 거 아예 절대 강요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하게 권유. 좀 강하게 어필했을 뿐 강요한 건 아니에요. 강요잖아요. 잠깐만 이것만 제가 확인하고 갈게요. 강요의 사전적 의미만 보고 갈게요. 억지로 혹은 강제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잖아. 저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권유. 권유랑 요구는 조금 다르죠. 아니 내가 인정을 해야 하면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권유니까 그냥 어필, 나의 어떤 마음을 어필한 거니까 강하게. 그러니까 뭐 아무튼 간에 강요는 제가 그건 인정 못합니다. 저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되니까 뭐 주말 잘들 보내고 잘 자요.